네, 안녕하세요. 더벙고 전쟁사관학교 김수린 생도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실 장군님과 함께 세계사 졸장 월드컵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분야는 장군님께서 굉장히 예. 꺼려하실 것 같은 느낌이 벌써 팍팍 드는데. 근데 이제 아마 장군님께서 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하기가 조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16명을 저희가 뽑아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뭐 어떤 분들 뭐 이 사람이 왜 없냐 또는 이 사람이 왜 있냐 뭐 그럴 수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평가가 좀 나올 거예요. 이런 수많은 후보들 중에 좀 뽑다 보니까 약간은 좀 기대하셨던 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재밌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장군님께서는 혹시나 이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내려주실까. 물론 네. 과거에 계신 분이니까 정말 좀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전쟁사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16강 1라운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자, 여포와 맥클레런입니다. 여포하면 삼국지 많은 분들 좀 알고 계시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맥클레런은 뭐 과거에 저희 더벙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많이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름 여포, 국적 중국이고요. 활동 시기는 삼국지 시대에 활동하셨습니다. 특징은 개인 무력이 상당합니다. 백보 밖에서 활로 창을 맞춥니다. 와, 대단하네요. 기병대장이고요. 특공대장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배신을 아주 일삼고 인격이 미완성된 그런 장군이고요. 사령관으로서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 삼국지 저자 진수의 평가로 들어보면 여포는 범의 용맹을 지녔다. 그러나 특출한 지략은 없었고 경박하고 교활하게 언행을 이리저리 바꾸고 그의 안중에는 오직 이익밖에 없었으니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자가 망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닙니까 이거? 한 줄로 요약하자면 경박하다. 경박하다. 진짜 좀 요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삼국지 아시는 분들은 여포를 상대할 자가 누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포하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개인 무술은 탁월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백보 그러니까 밖에서 활로 창을 맞출 정도죠. 묘사에 따라서는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도 나오고 그런데 결국에는 덕을 쌓지 못해서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고 후세까지도 이런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적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동탁 휘하에서 반동탁 연합군과 맞설 때 송견이 기습해 온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스스로 자신의 군영에 어지럽혀서 대패했대요. 어머, 왜 이랬어? 동탁을 배신해 죽인 후 동탁의 옛부인 이곽과 곽사의 전투를 벌였는데 유리한 상황에서 도리어 대패하여 도주함. 충직하고 능력 있는 부하 고순의 정예병을 빼앗아 자신의 친척에게 줌. 부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싸워야 될 때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움츠려듦. 결국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놓치고 조조에게 패배다. 예. 처형까지 처형당했어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졸장 월드컵이니까 네, 이런 내용을 그쵸, 담은 그쵸. 겁니다. 이거 아유, 이제 네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1라운드 두 번째 선수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맥클레런. 이름 조지 맥클레런. 국적은 미국 북부 쪽입니다. 활동 시기는 미국 남북전쟁, 저희 또 더벙커에서 다뤘었죠. 특징은요, 전쟁 준비, 행정력 매우 탁월함, 전투에 있어서 지나치게 소심하고 신중함, 야전의 지휘력 부족, 미국 역사가 스티븐 시어스 평가, 맥클레런은 고위 장교로서는 쉽게 성공했을 것이고 전략가로도 어느 정도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투 지휘관은 그에게 맞지 않는 자리였다. 자, 맥클레런의 어떤 행적도 한번 좀 볼까요? 젊은 나폴레옹으로 불리며 링컨에 의해 포토맥군 사령관 역임. 오. 10만의 정예병을 양성하며 탁월한 전시 행정력 선보임. 반도 전역에서 수가 훨씬 적은 남군에게 패배. 이후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도 출진하지 않고 전투를 회피. 엔티덤 전투에서 남군과 대등하게 맞선 이후 두 개 사단을 증원받아 남군의 3배에 달하는 병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군을 공격하지 않아서 그들이 전력을 보존하고 후퇴하게 만들었다. 이 실책 때문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고 군인 경력을 마쳤다.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졸장이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승부라고 보는데 무승부. 왜 그러냐면 여포도 예. 싸움에서는 대적할 수 없는 장군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여간 온갖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여포의 취약점인 본인의 에고 예. 그거를 건드려서 상관과 간극을 만들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러한 와중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해서 예. 전투의 졸장의 대열에 끼게 되는 이런 예. 오명에 들어왔는데 예. 맥클렐린 같은 경우에도 북군이 그 당시에 전투를 잘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남군은 분명하게 지킬 게 있었던 겁니다. 음. 자기네들의 삶의 방식과 고향을 지킬 게 있었던 거고 북군은 그에 비해서 동기유발이 적었던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훈련을 시키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느 장군이든지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전장에 가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두 동강이가 나고 세 동강이가 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닌 이상. 예. 짐승들은 있어. 어. 자기 부하가 얼마가 죽든지 간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부하가 얼마가 죽든 말든 너희 같은 것들은 원래 장군들 밑에서 죽게 돼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맥클렐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준비될 때까지 했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준비를 하는 동안에 많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위치에 와서 제가 장군이었던 사람으로서는 두 사람에게 누가 더 졸장이다. 또 이분들이 졸장이다라고 낙인 찍히기에는 예. 차마 차마. 양심에 자, 만약에 장군님께서 두 분이 계신다면 인사권자 입장에서 누구를 누락시킬 것 같으세요? 그 좋은 질문이네. 수린 씨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같으면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지금 졸장을 정했어요. 여포 장군. 왜? 아유, 교활하고 아주 배신하고 이런 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머리가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아유, 저를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어찌됐건 저 같으면 예. 사다리를 태울 것 같아요. 사다리? 이렇게 예. 있잖아 왜 사다리. 예. 그래서 야 너 1번 2번 골라라 그래가지고 아니 누락시킬 때 사다리 태우신다고요? 예, 예. 오, 그 정도로 정말 팽팽한 너무 분이다. 팽팽하네. 그 의외로 네. 사다리 태우거나 예. 이렇게 뭐 뽑기 하는 게 공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전쟁도 운이 좀 따라줘야 되니까 그쵸. 사다리도 운이죠. 그래도 혹시나 누가 누락된다면 그렇죠. 한 명은 누락시켜야 돼. 우리 수린생도의 의견을 따라서 예. 네. 그러면 여포를 떨어뜨리고 여포가 이제 올라간 걸로. 올라가는데도 기분이 쏙 좋지 않은 여포. 자, 졸장 월드컵 1라운드 여포가 일단은 올라갔습니다. 8강으로 네. 진출했습니다. 2라운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조괄입니다. 조괄. 이름 조괄, 국적 중국 조나라, 활동 시기 중국 춘추 전국 시대. 특징은요, 조나라 명장조사의 아들, 병법 이론에 매우 뛰어납니다. 실전 경험이 없어서 근거 없는 자신감, 백면서생 스타일이고요. 조괄에게서 유래한 사자성어, 지상담병,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한다. 아버지 조사의 평가, 전쟁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과리는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오, 이런 특징. 예. 한마디로 뭐 이렇게 말로 싸우는 스타일인가 봐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아버지의 평가가 네. 사실 전쟁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병사들을 네. 너무 좀 가볍게 여긴다라는 게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휘관으로서. 그쵸. 예. 아무래도 장군님 실전 경험이 없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죠. 내가 직접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 것보다도 사람의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전투에서 이기는 거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게 맞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지를 점령해야 되면 자기 부하가 얼마가 죽든지 간에 그 고지를 점령하는 게 이게 맞는데 그렇게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영웅의 소리를 들으려면 자기 자식부터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러고 나서 남의 자식도 내보내야지. 예. 자기 자식은 태평양 건너 보내놓고 남의 자식은 앞에 나가라 그러면 그놈이야말로 예. 졸장이지. 예.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군인으로 봐서는 또 장군으로 봐서는 큰 장점일 수가 있어요.
일단 조갈에 대한 행적도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 진나라와 조나라는 큰 전쟁을 벌였는데 진나라는 조나라의 명장인 연파의 수비를 뚫지 못한다. 이에 진나라는 스파이를 보내 연파를 모함하고 신참인 조갈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케 하는 작전을 벌인다. 많은 사람이 반대했으나 조나라 왕은 결국 조갈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진나라는 몰래 자국 최고의 장군 백기로 사령관을 교체한다. 전 궁금한 게 있는데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이 왕이 이 총사령관을 임명한다. 이거는 뭐 낙하산이라고 봐야 되나? 조사의 아들이라서. 예,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게 맞죠. 왕이나 이렇게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예. 딴 거보다도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단순히 뭐 그 사람이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그 부모가 뭐 훌륭한 태생이라든지 뭐 이런 피상적인 거 갖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거는 정말 나라가 망하는 길에 가는 거에 아주 지름길인데 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조나라 왕이 왕이 예. 나라가 망할 그런 운명에 있었으니까 이러지 왕조가 않았을까. 들었군요. 그러면 예. 백기의 함정에 걸린 조나라군은 패배하고 나머지 병력으로 요새를 만들어 46일간 버티다가 결국 항복하고 조갈은 매복에 걸려 화살을 맞고 전사한다. 백기는 항복한 조나라 군대 중에 소년병 240명을 제외한 45만 명을 구덩이에 파묻어 생매장한다. 이 때문에 조나라는 국력을 잃고 망조에 들어서고 이후 진나라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다. 이게 지금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력을 잃고 망조에 들어섰다. 네. 예,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특징 중에서는 병법 이론에 매우 뛰어나다. 근데 조갈이 매복에 걸려서 화살을 맞고 전사한다. 네. 야, 이게 좀 안 맞는 네,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요. 네. 그냥 공부 잘하는 거라는 거네요. 공부만 잘하는 거. 공부는 잘하는데 그 실전을 못 그러니까.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과연 과학이냐 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기억나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자 하나의 표본을 가르쳐 주는데 이 표본조차도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표본을 가지고 이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이거거든요. 그쵸. 이거를 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처럼 이론에 밝았다는 건 이 사람은 자기가 배운 대로 우리가 늘 하는 얘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론엔 밝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머리는 좋으신데. 공부만 잘했지 공부머리만 있다. 실제로는 부족했던 걸로 여기서는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 16강을 할 때 주어진 요 데이터만 갖고 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일단 빼놓고 네. 우리 이거 작가님이 정해주신 대로 작가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약간 편견이 들어가 있나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밑에 하단에 네. 좀 주의사항을 좀 이렇게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편집할 때. 네. 모든 의견은 작가님 의견이다. 작가님의 견해이니 예. 좀 자, 그럼 2라운드 두 번째 선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두 번째 선수는 해밀턴입니다. 이름 이안 해밀턴. 국적 영국. 활동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특징은요. 대령의 아들이에요. 엘리트 군인이고요. 무리한 작전과 무능한 지휘. 또 세계 전쟁사 최악의 작전 중 하나인 갈리폴리 전투의 지휘관으로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이안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전쟁사 최악의 작전 중에 하나인 네. 갈리폴리 전투의 지휘관이었다. 근데 궁금한 게 갈리폴리 전투를 저는 좀 잘 몰라서 예. 이게 왜 전쟁사 최악의 작전 중 하나로 불리는지 좀 네. 궁금해요. 터키에서 이제 있었던 전쟁이고 무리하게 상륙 작전을 계획했고 그때 그 처칠이 주도를 했거든요. 네.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형도 너무 어렵고 협조도 제대로 안 돼서 뭐 포격 시간이 엇갈린다든지 또 상륙 순서도 좀 잘못되고 해가지고 영국군, 호주, 뉴질랜드 그 소위 말해서 연방군 어마무시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사람이 많이 죽은
그러한 전투의 아주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안을 좀 삼는다면 조갈이나 이런 해밀턴 같은 사람은 지금 지옥에서 불타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예. 무모하게 별다른 성과도 없이 조갈 같은 사람은 결국은 자기 45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아세요? 와. 그 많은 사람을 그 생매장시켰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초래했다는 거는 그 무능함의 극치고 네. 이 갈리폴리 전투도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부상당한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무능하고 무책임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벽에다 대놓고 총살을 시켰어야 돼. 그 정도로. 그럼. 근데 재밌잖아요. 조갈은 공부를 잘했고 이 친구는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그런 배경으로 진급하는데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수린생도 어떻게 생각해? 있었겠죠. 예전에는 무조건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진급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2라운드부터 너무 박빙의 승부가 지금 네. 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누구를 누락을 시켜야 됩니까, 장군님? 이 둘 중에서는 좀 더 제가 판단이 좀 쉽게 한다 그러면 예. 해밀턴이 더 졸장이 아니겠느냐. 해밀턴. 제가 오늘 봤을 때는 해밀턴이 약간 우승 후보거든요, 지금. 예. 지금 예. 아까 그 벽에다 대고 그렇죠. 총살까지 쏘신다고. 나왔어요. 예. 이거는 작가 의견이 아니에요. 네, 총살까지 네, 나왔기 네, 때문에 아마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3라운드는 첫 번째 선수가 나바르, 오. 앙리 나바르입니다. 자, 이름 앙리 나바르, 국적 프랑스, 활동 시기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DMBF 전투, 요때 활동을 한 장군입니다. 특징으로는 인도차이나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인도차이나 방면 사령관으로 임명돼. 요것도 낙하산이 아닐까 좀 일단 싶은데요. 불안하죠, 네. 지금부터. 예. 적을 얕보고 무리한 계획을 실행. 미국 역사가 데이비드 할버스템, 우린 프랑스의 장군과 지휘관들이 혁명이 뭔지 전혀 모른 채 무려 8년 동안이나 혁명에 맞서 싸워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와, 이게 진짜 목적 없이 싸우는 거를 네, 8년이 지나고 왔어. 8년이나. 사실 인도 차이나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인도 차이나 하면은 이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동남아 쪽을 이제 인도 차이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나바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이 백인종들은 우리 동양 사람들을 우습게 본 건 사실이죠. 근데 상대방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상대방을 깔보고 있다가 지면 자기가 우습게 봤던 놈한테 진 거니까 차라리 자기보다 훨씬 더 센 사람이라고 봤는데 이기면 자부심이 올라가지만 자기가 우습게 봤던 사람한테 지면 그렇죠. 완전히 쪽팔리는 거잖아요. 예. 이 전투는 프랑스가 전체적으로 이 베트남을 너무 얕잡아보고 우습게 봐서 그야말로 박살이 난 그러한 전투고 이 전투를 통해서 미국이 만약에 이거 잘못했다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5만 3천 명의 미군도 죽지 않았을 텐데 미국도 마찬가지 베트남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10년 동안 고생을 한 거죠. 그럼 행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읽어주세요. 예. 네, 식민지 베트남을 독립시키려는 베트남 독립동맹회 베트민과 지배자 프랑스와의 전쟁이 벌어진다. 베트민? 프랑스군 나바르는 디엠비엠프라는 지역에 대규모 군대를 상륙시킨 후 그곳을 요새로 만들어 베트민의 보급로를 끊고 상황을 단번에 끝내려는 작전을 시행했다. DMBF는 주요 거점과 많이 떨어져 있었고 산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라 한번 고립되면 탈출이 불가능했다. 거기다 프랑스가 뚫어놓은 육상 교통로도 없었다. 하지만 베트민군을 과소평가한 나바르는 항공수송으로 보급하며 압도적 화력으로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베트민군은 나바르의 생각보다 훨씬 강했고 그들은 DMBF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3차례 공격했다. 결국 대패한 프랑스는 베트남의 식민지를 잃고 철수한다. 비유럽 독립운동이 서양의 점령자와 대규모 회전에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라고 합니다. 야, 이게 베트남이다 보니까 지역명이 어렵네요. 네네네. 예, 디엔비엠프. 여기가 어디예요? 디엔비엠프. 북베트남의 예. 내륙
정도. 위쪽에. 예, 위쪽에 예. 그 북베트남. 옆에가 캄보디아인가? 그렇죠. 캄보디아는 남쪽이고요. 예, 미얀마. 라오스. 라오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분지 지형이라 해서 고립되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었겠네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예. 보급을 그냥 끊어서 빠르게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예. 강했나 봐요. 활주로가 이렇게 있었고 예. 네. 부대가 프랑스군이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분지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지역을 아. 점령해서 북쪽을 좀 통제하려는 이런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하려는 게 이게 전승의 요건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높은 데에다가 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포를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지형인데. 그런 지형이에요. 베트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포를 분해를 해서 어깨에 올리고 그걸 갖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올라가서 포탄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쏴대니까 이거는 뭐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뭐 앙리나바라는 내가 볼 때는 졸장이 아니라 네. 베트민이 잘했네.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테이블 위의 전쟁사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벌써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은 할지언정 그렇지만 준비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죠? 네네. 그런데 안심시킨다고 뻥을 쳐놓고 지도 졸고 있으면 골로 가는 거예요. 나바르가 그때 당시 졸았나요? 그렇게 졸지는 않았지만 네. 상대방을 우습게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부 후퇴? 그렇지. 네. 도망가야죠. 완전히 이게 아니다 싶으면 원점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토끼기도 해야 돼. 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 사람이 그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증파를 하던가 아니면 하여튼 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게 전투가 이게 꽤 오래 지속됐어요. 이거는 나바르만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당시 프랑스군의 판단 착오였죠. 그 나바르는 불쌍하게 거기서 책임자로 이제 몰린 거고.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졸장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네. 벌써 3라운드 약간 정해진 것 같은데 두 번째 선수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두 번째 선수는 파라티엘입니다. 오레스테 파라티엘이 국적이 이제 이탈리아. 그리고 활동 시기가 제1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 이때 이제 활동을 했고요. 특징 자체가 유색 인종에게 완패한 백인 장군, 그리고 계속된 승리로 상황을 오판했고 상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벌인 점은 참작 가능함. 위에서 시키는데 어떡하겠냐. 그럼요. 힘이 이런 없어요. 약간의 좀 빠져나갈 구멍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상부의 명령, 상관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근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하면 자기도 그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적법한 명령이라 하더라도 듣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공격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격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곤경에 처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명령을 불복종한 졸장으로 우리가 여기에 올려야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정말 용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한 민족으로서 지금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파리티에리도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그게 참 쉽습니까, 혹시? 어렵죠.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군이 되려면은 어. 그런 각오는 하고 장군이 깡단이 좀 돼야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거는 우리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하는 게 현대국가지 자기 윗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단 그러면 바라티에리의 어떤 행적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네네네. 네, 일단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의 왕이 이에 반발해서 이탈리아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본국에서 지원을 보내지 않고 당시 식민지 주둔군만으로 에티오피아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고 당시 총독이었던 바라티에리는 이에 반발했지만 결국에 명령에 못 이겨서 2만 5천 명의 병력으로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라티에리는 어느 정도 좀 선전했어요. 그때 당시에.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근대식 화기로 무장한 좋은 군대를 보유했었고 이에 조금씩 밀리게 된다. 아, 역시 이제 무기가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바라티에리는 퇴각을 원했는데 이탈리아 정부는 지원 요청도 없이 퇴각을 불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그의 결전을 벌여 이기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오판하고 에티오피아의 주력 부대가 있는 아드와를 또 공격하게 돼요.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무려 20만 병력이 있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에 이탈리아군 처참하게 패배한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로부터 독립한다. 그러니까 20만 대 2만 5천. 예, 이미 병력부터 차이가 약간 무모한 도전,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이제 상부에서 시켰으니까 하는 건데 네네. 무모하게 이기면 되지. 이렇게 좀 어떤 상황 판단이 좀 안 됐던 건지 상부에서. 그러니까 네. 이탈리아가 그 당시에 이런 무리한 공격을 지시한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세계 정세라든지 이탈리아의 위치라든지 이렇게 크게 보면은 3만 명의 그 이탈리아 원정군은 그냥 하나의 말에 불과했는지도 모르지. 희생할 수 있는 말. 예. 거기에 이 양반이 하필이면 그 위치에 있어서 무모한 이런 전쟁을 해가지고 전투를 해서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운명이고 군인의 운명인지도 몰라요. 이런 거를 우리가 비극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위치에 있으면서 본인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일단은 약간 안타까운 3라운드. 네. 그래도 또 졸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나바르 선수와 바라티에리 선수 누구를 그왜 누락을 하필이면 시킬까요? 나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 이거 이번에는 뭐 네. 제가 한번 누락 시켜볼까요? 한번 해봐. 제가 누락 한번 시키겠습니다. 저는 사실 네. 바라티에리가 조금 억울해. 네. 이제 상부에 명령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2만 5천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나바르는 혼자서 8년 동안 네. 좀 무모하게 좀 싸운 것도 없잖아 있었고. 맞아요.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니까요. 이 배트민들 너무 잘했긴 했어, 사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바라티에리가 좀 억울했다. 네네. 그래서 3라운드는 나바르의 승으로 8강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바르 승!